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전원일기에 나오는 마을처럼 시골 깡촌 마을입니다. 눈이 내린 겨울 아침은 동네 아이들의 썰매 타는 소리가 떠들썩하고 여름에는 매미 소리가 정겨운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은 동네마다 사랑방이 있는데 보통 활동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곳입니다. 겨울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외 계절에는 농사일 때문에 밤에만 모입니다. 모여서 하는 일은 보통 윷놀이나 고스톱으로 먹는 내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사연도 사랑방에서 벌어진 닭서리 이야기입니다. 여느 때처럼 저녁에 모여서 어떤 내기를 할지 고민하다가 백숙을 먹기로 하고 윷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3대3으로 진 팀은 닭서리를 하기로 하고 이긴 팀은 닭을 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닭서리 했다가는 경찰서로 가겠지만 옛날에는 놀이에 가까웠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팀이 졌고 저는 처음으로 닭서리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닭서리를 하러 가는 곳은 마을 이장님 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닭장 위치도 확인했고 닭만 꺼내오면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팀원들 중에는 닭서리를 직접 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날개 속으로 손을 넣어서 잡아야 닭이 소리를 내지 못하는데 실제로 잡아본 경험들이 없어서 서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국에 내린 결정은 닭장을 조용히 들고 나와서 한 마리만 꺼낸 다음 다시 갖다 놓기로 하였습니다. 닭장은 담장 모서리에 있었고 닭들이 놀라지 않게 조심히 닭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절반의 성공이었지만 서로 얼굴들을 바라보며 웃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깔깔대며 닭장 문을 열었는데 너무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닭장 안에는 기대했던 닭들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닭이 없는 닭장을 기울이지 않게 힘을 엄청 써가며 들고 나왔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제 친구인 이장님 딸이 방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닭장을 그대로 두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사랑방으로 돌아가면서 팀원의 집에 들려 닭 대신 오리를 가져갔습니다. 술안주는 닭백숙이 아닌 오리백숙이었지만 다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은 밤새도록 닭장 이야기로 배꼽 잡고 웃어가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다음날 사랑방에 갔다가 어제 있었던 닭서리 사건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장님이 새벽부터 사랑방에 찾아와서 자고 있던 사람들을 깨우며 닭장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닭장을 그냥 두고 온 것 때문에 이장님이 온 줄 알고 다들 긴장을 했었답니다. 이장님은 닭장을 누군가가 옮겨놨다며 아무래도 도깨비집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짓이라면 닭은 그대로 두고 닭장만 옮겨 놓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장님이 새벽에 화장실 가느라 마당에 나왔는데 닭장은 사라지고 닭들만 그 자리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장님은 닭장이 밖에 있는 걸 보고는 혹시나 해서 마리수를 확인해 봤는데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이장님 댁은 분명히 도깨비 짓이라며 가족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부터 난리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장님 댁의 닭장은 바닥을 따로 만들지 않고 땅바닥에 닭장을 세워놓은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닭은 그대로 놔둔 채 닭장만 조심히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닭장은 비어있고 저희는 이장님이 닭을 다 팔아치운 줄 알고 그냥 온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어제 사랑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이장님께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도깨비 장난인 것 같다며 이장님 생각에 동조하는 척하였습니다. 이장님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피해본 집은 없는지 확인하러 다니셨습니다. 한동안 인근 마을까지 이장님 댁에 도깨비가 닭장을 밖에다 옮겨 넣고 갔다며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인 이장님 딸이 찾아와 저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도망가는 저를 보았지만 이장님께는 말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두 말해주었고 그녀는 저희들에게 바보들이라고 말하며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로만 미안하다 하지 말고 내일 버섯 따러 가는데 같이 가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그녀와 산에 올라가는데 단둘이 데이트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버섯들을 많이 채취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고 마땅히 피할 장소가 없어진 저희는 큰 소나무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본의 아니게 몸이 밀착되다 보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 사람 같지 않게 얼굴이 하얗고 몸매가 좋았었는데 그녀가 비를 맞고 드러난 모습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당황해하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가 놀라기는 했지만 거부하지 않았고 저희는 빗속에서 사랑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저에게 바보라 놀리던 그녀였지만 내려올 때는 저의 손을 꼭 잡고 내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마을 사람들 눈을 피해가며 데이트를 했고 사랑도 하였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그녀는 서울로 가게 됐고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을 경험해 본 저는 틈만 나면 그녀를 만나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장님께도 저의 검은 속내를 숨기고 잘 챙겨드리며 농사일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녀가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닐 때는 함께 살다시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임신한 계기로 저희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였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그녀가 백수나 다름없는 시골 촌놈과 결혼한다니까 이장님은 반대를 심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속에 사랑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신 겁니다. 저희는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지냈고 이장님도 열심히 사는 저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돌 잔칫날에 지난 도깨비 사건에 대해 이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이장님은 그 사건 이후로 닭을 키우지 않았는데 다시 닭을 키워야겠다며 한참을 웃으셨습니다. 가족 친지들도 몰랐던 일이라 다들 이야기를 듣고는 도깨비를 사위로 맞았다며 이장님을 놀리셨습니다. 저는 그 후로 처가댁에서는 도깨비 사위로 불렸고 마을에서는 닭서리 하러 가더니 보쌈을 해왔다며 보쌈꾼이라 불렸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그 사건은 술자리에 빠지지 않는 안주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명절이나 애경사로 고향에 내려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보쌈꾼 왔다며 장난치지만 저는 그 소리가 듣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녀도 도깨비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아들은 군대 갈 정도로 장성해져서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닭서리 갔다가 그녀를 보쌈해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추억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닭서리 하러 갔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골에서만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께도 도깨비 행운이 가시길 기원합니다.